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분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 3선거구 조지 산토스 전 연방하원의원을 대체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 5개 식당 관련 최종 규정인 다이닝아웃 NYC를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이 주정부에서 임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테슬라가 220만 대에 달하는 미국 내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합니다. 망명 신청자 약 13명에게 뉴욕시경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총 7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일부 용의자가 서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오늘 인력 개발 및 교육을 위해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쿠 주지사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비학위 프로그램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수요가 많고 성장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개발을 위해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 내 비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력 개발 및 양성을 위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수업료 부담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급여 및 근무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설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번영과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뉴욕주 행정부의 약속을 증명하는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인 TAP가 1974년 시작된 이래 60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고 약 300억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비학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2024학년도 봄학기부터 32개의 뉴욕 주립대 캠퍼스 대상 약 283개 프로그램에 또 뉴욕 시립대학 대상 약 43개 프로그램에 대해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각종 신분 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 도용으로 인해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으로도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 부부는 체이스뱅크를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며칠간에 걸쳐 이들 부부의 체이스 은행 계좌에서 제닛 오토 서플라이 LLC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총 9만 달러가 전자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사실을 은행에 즉시 통보했지만 은행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자 계좌 이체 규정에 따라 은행 측은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7일에서 45일 사이에 소비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지만 체이스 은행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심지어 은행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7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실제적인 피해 금액 보상과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보상,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박모 씨는 크레딧카드 신분 도용 피해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 총 1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캐피탈원에서 발급된 크레딧 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3,000가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새 카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카드가 도용됐습니다. 박 씨는 신분 도용 사건 이후 웰스파고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 또한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범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박 씨의 크레딧 카드 패스워드를 변경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 은행 계좌 접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신분 도용범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면서 불안감과 분노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카탈로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소수계 언어로 전화 핫라인을 통한 사기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일부터 뉴욕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3선거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서 카운티와 퀸스 북동부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 3선 의원을 역임한 톰 스와지 후보가 공화당 마이지 필립 후보와 대결에 나섭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짓 이력과 공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뉴욕 3선거구에 공화당 조지 산토스 전 연방 하원의원을 대체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내일 토요일부터 치러집니다. 뉴욕주 연방 하원 3선거구는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 힉스빌, 제리코, 사이오셋, 맨하셋, 베스페이지 등과 퀸즈 북동부의 리틀넥, 와이스톤, 글렌옥스, 퀸즈 빌리지 등으로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본선거일은 2월 13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이 지역 3선 의원을 역임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인기가 많은 탐 스와지 후보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와지 후보가 자신을 민주당 소속에서 분리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주요 정책인 보석법 개혁과 국경 강화 반대 목소리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의 경우 이 지역 공화당 지지 계층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리한 점이 있지만 유권자들이 마지 필립 후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필립 후보는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텔레비전 토론과 기타 대본 없는 행사 등을 피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민주당원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톰 스와지 후보 측은 마지 필립 후보가 공식 석상에 나오거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고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도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마지 필립 후보가 자신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텔레비전 토론과 대본 없는 공식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의 인기를 등에 업고 당선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지만 이는 전임자인 조지 산토스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경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과 맞물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주민은 2월 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칠 경우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방법 및 정보는 시민참여센터 또는 민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뉴욕시 5개 식당 영업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뉴욕시 전역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5개 영업을 확대하고 야외 공간 사용 비용도 팬데믹 이전 대비 낮춘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뉴욕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 5개 식당 관련 최종 규정인 다이닝아웃 NYC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3월 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뉴욕시 내 모든 요식업 소유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5개 식사가 급증하기 전까지 명확한 지침을 숙지하고 따를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뉴욕시 교통국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 다이닝아웃 NYC는 모든 뉴요커와 소규모 레스토랑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보로 전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야외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5개 식당 영업을 허용해 요식업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뉴욕시를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다이닝 아웃 NYC, 쓰레기 봉투 없애기 캠페인, 뉴욕시 곳곳에 임시로 설치된 가설물을 뜻하는 비계 등을 없애고 뉴욕시를 안전하고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애덤스 시장은 레스토랑 점주들이 5개 식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거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을 만들었다며 경제 활성화, 뉴욕시 청결, 거리 미관 유지를 모두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 역시 뉴욕시는 미 전역 최대 5개 영업을 쾌적하게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활기찬 뉴욕시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중 내내, 도로에서는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허용됩니다. 2020년 팬데믹 사태 이전까지는 뉴욕시 레스토랑 5개 영업은 보도에서만 허용됐으며 맨해튼에서만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다이닝 아웃 NYC 규정에 따라 야외 식사가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 허용되고 보도에서 5개 영업을 하는 것이 1년 내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일부 도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맨해튼 96스트릿 남단에 위치한 노천 카페의 경우 평방 피트당 $40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고 그 외 뉴욕시 나머지 지역들은 노천 $30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다이닝 아웃 NYC 규정에 따라 맨해튼 외곽 그리고 125스트릿 위쪽으로는 팬데믹 이전 대비 67에서 80%의 비용을 지불해도 5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맨해튼이 125스트릿 남단에 위치한 카페는 22에서 75%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5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주정부 임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정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주정부에서 임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제안이 승인되면 이민자들을 일자리에 연결할 수 있어 더 이상 보호소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보호소에서 그들을 자립시키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주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법안을 승인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영어 능력 증명과 같은 일반적인 지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입국하는 등 뉴욕이 망명 신청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호컬 주지사는 이들의 고용이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 허가를 받아 더 빨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 직함을 갖게 됩니다. 제안서에는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적격 목록에 오를 수 있으며 업무 성과가 만족스러우면 기관에서 대상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이 채우고자 하는 직책에는 사무와 엔지니어링 직원, 인적 서비스, 장비 수리, 시설 운영과 식품 서비스 업무가 포함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의 전체 노동인구는 약 10% 감소했으며 일자리 감소는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도 국가 지도자들이 망명 신청자 위기를 이해하고 진정한 이민 개혁, 감압 전략을 내놓으며 이 문제에 자금 지원을 희망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 약 6만 7천 명의 노동을 허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긴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 220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계기판의 일부 경고 등이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3월 말부터 소유자들에게 문자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8일 실시한 정기 안전규정 준수감사에서 테슬라의 차량 경고 등 글꼴 크기가 잘못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브레이크, 주차 및 잠김 방지 브레이크 경고 등의 글꼴 크기가 연방 안전표준 규정보다 작아 중요한 안전정보를 읽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에서 2023년 모델 S, 2016년에서 2023년 모델 X, 2017년에서 2023년 모델 3, 2019년에서 2024년 모델 Y 및 2024년 사이버 트럭 등으로 총 약 220만 대에 달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콜은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리콜 대상 차주는 보유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 3월 30일부터 소유자들에게 문자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측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3건의 보증 청구서를 확인했지만 충돌이나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다며 일부 차종에 대해 약 20만 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리콜은 지난해 12월 오토파일럿 오류로 인해 약 200만 대의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뤄진 리콜을 포함 테슬라는 지난 1년간 총 16차례의 공식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망명 신청자 중 7명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신분을 속이고 버스를 이용해 타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 망명 신청자 약 13명이 2명의 뉴욕시 경관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찰국은 브리핑을 개최하고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총 7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일부 용의자는 가명을 사용해 서부로 가는 버스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앤리 브리토라는 이름의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어제 2급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경찰을 폭행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용의자들을 기소했습니다. 현재 브리토는 1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된 상태이며 일부 다른 용의자들은 보석 없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방된 용의자 가운데 4명은 풀려나자마자 가명을 사용해 캘리포니아행 버스를 타고 도주해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사법부는 이들 피고인들은 다음 법정 날짜인 3월 4일 법원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경찰 노조는 왜 그들이 보석 없이 석방됐냐며 서류 미비 피고인들은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들을 바로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며 경찰이 어렵게 검거해도 사법당국의 허술한 법으로 인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폭행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할 용의자들이 도주해버린 상황에서 또다시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 사법제도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존첼 뉴욕시 순찰국장 역시 경찰관을 폭행한 용의자들을 보석금 없이 바로 풀어주는 사법제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는 뉴욕시 사법제도에 질려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역시 성명을 내고 뉴욕시 경찰국 인력은 매일 목숨을 걸고 뉴욕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관에 대한 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과 한국계 공화당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은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부 장관이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포함해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에 보고서로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 시행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에 예산 지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이내 이산가족 상봉 요청 관련 북한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대면 및 화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했던 이산가족 명단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록해 주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NYPD는 지난해 전철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이들에게 10만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전철 무임승차를 시도하다 티켓을 받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160% 증가했고 체포 건수도 작년 9월 기준 1,900건에 달해 같은 기간 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일일 평균 1,000명 이상 경찰을 추가로 투입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무임승차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가 배치로 지출한 금액은 1억 5,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중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 역들은 브롱스와 퀸즈, 브루클린에 밀집돼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무임승차가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MTA는 근본적인 무임승차 근절 방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찰구를 도입해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팬데믹 때와 같은 자녀 양육 세액 공제 지원금을 체크로 지급하는 내용의 세제 패키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 대상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CTC는 17세 미만 자녀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그 환급금을 팬데믹 때처럼 체크로 각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급 가능한 최대 공제액은 2023년 과세년도인 올해 1,800달러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높여 2025년 과세연도에는 2,000달러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우선센터는 이 방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첫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6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짝퉁 안약이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국이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FDA는 눈 건강 전문기업 바슈롬의 루미파이 점안액을 사칭한 안약 3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눈 충혈 완화제인 루미파이 점안액은 FDA 승인이 완료된 저용량 점안액입니다. FDA가 경고한 안약은 사우스문, 리브라이트, 피부고 3종으로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안약들은 루미파이 점안액의 안약 포장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FDA 테스트 결과 사우스문에서 안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나왔고 리브라이트는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약물 내성 박테리아 오염된 안약을 사용한 환자들이 시력 상실, 안구 적출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